말씀하신 것처럼 김봉현 씨가 술 접대했다고 하는 검사들 중에 한 사람만 이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일단은 그거 있잖아요. 검사들은 술 접대 받은 사람 3명인데 나는 눈사람 안 갔다고 거짓말하다가 들통나는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기지국 통해서 뭐 그걸 보니까 니들 갔네. 결국은 그렇게 드러나서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를 보면은 일단 골 때리는 게요. 술자리 중간에 일어났다는 거야. 검사 2명은. 11시에.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1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술 다 안 먹은 걸로 치고 100만 원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때 받은 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사람들은 기소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게 터무니없는 것이죠. 김봉현의 주장은 자기는 안 먹었다. 자기는 안 먹었기 때문에 다 n분의 1로 하면 그 사람도 100만 원 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모가 그러니까 531만 원인가요? 지금 네, 액수가 네. 그 536만 원인데 n이 5가 되면 안 되고 n이 4가 되면 전부 다 넘죠. 그러니까. 이 분모가 예, 나누면 게다가 그럼 앞으로는 그 소위 고위공직자 수사권이 있는 조직에서 일하는 그 검사 그다음에 경찰 등등은 99만 원까지 드셔도 되는 거죠.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 근데 그럼 징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징계는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검사 징계는 뭐 거의 불가능하더만요 이번에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진짜 골 때린다고 느끼는 건 김봉현 씨 주장이 거짓말이다. 또는 이 사건이 사실 윤석열과 연관이 있거든요. 자기가 직접 보고를 받았다든지 하는 남부지검으로부터. 이 상황에서 검사가 술을 혐의자한테 얻어먹고 그 사건의 담당 수사 검사로 들어가는 상황. 이건 비정상적이고 이게 지금 윤석열의 난이 아니라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윤석열의 난뿐만 아니라 검언 협동 그 호위무사 자처 이게 아니라면 큰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일보가 며칠 전에 이상한 보도를 했어요. 문화일보가 그게 뭐냐면 그 윤석열 총장과 관련하여 검언유착 보고하면서 그 한동훈을 비호했다. 그 보고를 감찰위원회에서 하면서 박은정 감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페북에도 올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왜 윤석열 총장의 그 배우자와 한동훈 검사가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지? 그것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그 2월에서 4월이 검언유착 사건이 벌어진 때예요. 그때. 그 저는 의혹이라는 거 안 붙여. 왜냐하면 검언유착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법이냐를 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유착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몇 수백 통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아내 전화로 한동훈 검사하고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혹이 제기되냐면 검언유착 이동재 한동훈 검사 그 부분이 윤석열 총장은 개입됐냐 이런 물음이 많았잖아요. 예. 그 한동훈 검사 핸드폰 비번 풀리면 다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근거가 나왔다는 말씀을, 예.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는 말씀을 문화일보에서 친절히 보도하셨다.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가 징계위원 그러니까 감찰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감찰 관련해서 윤석열이 6가지 중에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방법이었으니까 네네. 그걸 사실은 누가 깠냐면 검찰이 깐 거예요. 박은정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근데 저는 이게 뭐랄까 정말 자충수지 하나가 돼버린 거죠. 검찰 혹은 감찰위원 중에 누군가가 이제 그 사실을 비밀보호 준수 서약을 위반하고 밝혔다고 네. 봐야죠. 소스는 2개인데 저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자료 보고해요. 그리고 그거 다 회수해 가요. 회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밀 서약서 써요. 네. 이 회의를 하면서 혹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을 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이런 것들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무 각서를 써요. 그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감찰위원 중에 누군가가 그 서약을 위반했던지 아니면 이 감찰 과정이 예. 어떤 경로를 통하여 검찰에 들어갔던지 예. 더 의혹이 커지죠. 이게 그러니까요. 민한 기자가 있으면 그럼 하필 징계위원회가 12월 2일인가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 앞두고 감찰위원회를 연 거는 누구 아이디어일까? 이런 의혹까지 예.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걸 파는 기자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 누구 없나? 요즘 뭘 기대하십니까? 뭐.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김봉현 건은 하나만 더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룸사롱에서 검사들 접대한 건 맞는데 김봉현의 말이 맞는데 김봉현이 제기한 검찰 정관계 의혹은 모두 인정 안 된다는 결론을 냈어요. 난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 지금 뭐 A 변호사하고 야당 정치인 심지어 강기정 뭐 물론 강기정 건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안 준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요걸 이제 교묘하게 야당과 물타기까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게 다 문제 안 삼는다는 네. 건 정말 문제 같고요. 네. 그래서 불명의 야당 정치인도 좀 법세련 이런 데서 고발해 주시면 어떨까 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강기정 수석과 만나서 잠깐 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사를 안 하라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말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끝이래요. 그 괜히 이유. 열렸네. 아니 그렇게 열렸으니까 빠져나온 거죠. 이럴 때는 재밌는 음모론이 등장해야 됩니다. 어떤 강기정 수석이 인지도 윤석열 임명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신임 총장하고 청와대에서 티타임 갖는 장면이 나와. 그렇죠. 그때 이미 그게 다 예견돼서 강기정의 지명도를 올리기 위해서 윤석열이 일부러 그런 거야. 뭘 진지하게 알아 그러세요. 웃고 말지. 근데 어쨌든 강기정 수석은 광주에서 되게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죠. 많아졌을 뿐만 참. 아니라 호감도가 높아졌대요. 그러니까요. 네, 검찰의 탄압을 받는 의로운 그렇지. 정치인. 의로운 정치인. 알겠습니다. 어째 김봉현 씨가 어쩌네 저쩌네 해도 검사 술접대한 건 사실이고 네. 사실 한상대도 검사들의 비리 때문에 물러났거든요. 검찰총장이 이 사건도 사실 윤석열이 물러날 사안이에요. 아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네. 진짜 웃기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뭘 해도 괜찮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타이밍.